무엇보다도 꽃가루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죠.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꽃가루철에 방독면이라도 쓰고 다니고 싶다라고 네. 말씀하실 정도로 이 꽃가루 알레르기로 심하게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좀 강의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꽃가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 꽃가루가 어떠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거기에 충분히 잘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꽃가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꽃가루도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꽃가루 중에서 본인한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꽃가루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방법과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꽃가루를 피하려고 해도 사실 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나 뭐 이런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신 분들 약물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약물 치료로 잘 조절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면역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면역 치료까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꽃가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꽃가루 알레르기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꽃망울이 터지면서 이 꽃가루가 이제 대기 중에 날아다니게 되는데, 이 꽃가루가 우리 몸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눈 쪽에 눈이 가렵다거나 눈이 충혈되는 이런 결막염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 쪽으로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 코 가려움증, 이런 비염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기관지가 붓는 느낌이 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라는 천식 증상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 다음과 같이 눈이 가렵다거나 콧물, 코막힘이 심해진다거나 목이 붓는 느낌이 나신다, 이러면은 내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아닌가 한 번쯤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계절마다 대기 중에 날아다니는 꽃가루의 종류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나무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꽃이 참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꽃입니다. 이런 꽃들은 보통 3월에서 5월에 걸쳐서 대기 중에 많이 날아다니게 됩니다. 반면에 가을철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잡초꽃가루가 여기에 속하고요. 대표적으로 쑥, 돼지풀, 환삼덩굴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8월에서 10월에 걸쳐서 대기 중에 많이 날아다니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서울 지역의 나무꽃가루가 날리는 그 기간을 조사를 해봤더니 1998년에는 꽃가루가 날리는 시작하는 시기가 한 3월 5일경이었어요. 근데 점점 빨라지다가 2017년에는 2월 18일까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가루 종료에도 보면요, 98년에는 6월 2일 정도였는데 점점 늦춰지다가 최근에 2017년에는 종료일이 6월 25일인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지난 2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꽃가루 날리는 일단 기간이 최근 들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그 기간이 증가할 뿐만이 아니고 대기 중에 실제로 꽃가루의 농도를 측정을 해보면 그 농도 또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구온난화와 관련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꽃가루의 양적 변화, 즉 대기 중의 농도도 증가하고 노출되는 기간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탄소 배출 문제 상당히 또 이슈잖아요.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 이 이산화탄소와 꽃가루 알러젠이 결합을 하면은 이것이 더 강한 항원성을 지니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어떤 대기 오염 물질들 이런 것 등도 함께 꽃가루 알러지를 질적인 변화를 시키면서 꽃가루 알레르기 질환도 증가하고 또 더 악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의 진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꽃가루에 노출이 되면은 각 부위별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눈 쪽에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심한 눈 가려움증이나 눈이 충혈된다거나 눈물이 많이 난다거나 또는 결막 부종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내가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구나라고 의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코 쪽으로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맑은 콧물이나 재채기, 코 가려움증, 코막힘 이렇게 꽃가루 시즌에 꽃가루에 노출될 때 이와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지신다면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것이 증상이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되고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이런 합병증 같은 것 등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인후두염까지 생기기도 하는데요.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귀와 코와 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꽃가루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 꽃가루의 자극에 의해서 기관지가 좁아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천식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환자분들이 기침을 한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숨이 차다거나 아니면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를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가루에 의해서 기관지 쪽에 자극이 돼서 알레르기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 기관지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지나다니는 중요한 통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성 천식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제 꽃가루의 노출에 의해서 피부 증상, 피부가 가렵다거나 피부 발진이 생기는 그런 피부염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알레르기 성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와 접촉된 부위가 붉게 변하고 가려움증이 동반되고 심한 경우에는 전신에 두드러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꼭 이 알레르기 성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꽃이나 꽃가루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줘서 자극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와 같은 증상이 있으시는 분들, 특히나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는 시즌에 이런 증상이 심해지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와 진찰을 받으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피부 반응 검사라든가 혈액 검사와 같은 이런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꽃가루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피부 반응 검사가 있고요. 피부 반응 검사라는 것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 이루어진 시약이 있는데 그 시약을 이렇게 피부에 떨어뜨린 다음에 바늘을 이용해서 피부와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응 정도를 확인을 해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찾는 그런 검사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검사 시약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8회다 시행을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꽃가루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할 때는 보통 한 번에 56가지를
56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에다가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기 물린 것처럼 하얗게 볼록 튀어나온 게 보이시잖아요. 네. 요거를 팽진이라고 하고요. 이 팽진의 크기를 재서 그 환자분이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검사 결과 기록지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꽃가루 종류 오리나무부터 너도밤나무, 떡갈나무까지 쭉 나오고요. 각각의 결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보통 3 이상으로 나오는 꽃가루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점점 숫자가 높을수록 더 그 꽃가루 알러지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에다가 각각 꽃가루를 떨어뜨려서 검사를 하고요. 이렇게 반응되는 정도를 따라서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가 있고요. 이렇게 혈액을 채취해서 꽃가루의 특이한 그런 스페시픽한 IgE라는 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꽃가루에 노출이 됐을 때, 꽃가루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IgE라는 이뮤노글로불린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IgE의 농도를 측정을 해서 내가 어떤 꽃가루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검사 결과지를 보면요. 버치라는 꽃가루, 오크, 레그위드, 머그와트, 티모시라는 꽃가루에 대해서 검사 결과 수치가 나오게 되고요. 이 수치를 통해서 어떤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는지 또 어떤 꽃가루에 강한 알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인 꽃가루를 찾으셨잖아요.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제일 네. 궁금합니다. 뭐 마스크를 써야 되나? 일단은 꽃가루를 피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당연히 중요한데 그래서 항상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역별로 이런 꽃가루 달력이 있으니까요. 이런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내가 원인이 되는 이런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그 당일날의 꽃가루 지수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고요. 당연히 이런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이 초록색 어플을 통해서도 꽃가루 지수라고만 치면은 그날의 꽃가루 지수가 이렇게 잘 나오니까요. 그날 꽃가루 지수를 잘 확인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많은 날 대응 요령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꽃가루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방문을 닫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잔디밭이나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외출 시에는 당연히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출 후에는 옷을 털고 시내로 들어온 후에는 손을 잘 씻고 양치질을 해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꽃가루를 잘 털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이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에는 빨래를 실내에 널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진공청소기나 이제 물걸레로 집안을 자주 청소하시는 것 이런 부분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꽃가루 알레르기 약물 치료의 가장 기본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입니다. 먼저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복용을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도 약을 받을 수도 있고 약국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약이니까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 증상, 코 증상, 기관지 증상, 피부 증상 이런 증상들이 다양하게 있으신 분들은 항히스타민제를 우선적으로 복용할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항히스타민제는 먹는 약이잖아요. 네. 먹어서 전신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부위에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우선적으로 복용하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이렇게 심하신 분들, 남아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 따라서
적절한 약을 사용하는 이 국소 치료제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점안액을 사용을 하고요. 코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사용을 하고요. 기관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흡입기라는 이 치료제를 사용을 하고요. 피부염이 심하신 분들은 바르는 스테로이드제 로션을 발라서 여기에다가 국소 치료제를 더하는 치료 방법, 이것이 꽃가루 알레르기의 가장 기본적인 약물 치료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는 이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제라고 현재 많은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강내 스테로이드가 상당히 알레르기 비염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은 이 약을 사용하고 나서 저는 잘 효과를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환자분들이 한두 번, 하루 이틀 사용해 보고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은 최소 일주일 정도는 사용해 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꾸준하게 사용해 보고 판단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특히나 이런 약 같은 경우는 코막힘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항히스타민제와 비강내 스테로이드를 비교한 표인데요. 이렇게 그 재채기, 가려움증, 코막힘, 콧물, 눈 증상을 서로 비교를 했을 때 특히나 코막힘 증상의 비강내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코막힘 증상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강내 스테로이드를 좀 사용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자, 앞서 항히스타민제가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항히스타민제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와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나눌 수가 있고요. 1세대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뇌혈관 투과성이 50에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졸림이나 피로감, 기억과 집중장애 등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2세대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뇌혈관 투과성이 0에서 30%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세대보다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시는 분들은 면역 치료라는 걸 해볼 수가 있고요. 면역 치료라는 것은 내가 꽃가루 알러젠에 그 감작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꽃가루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환자에게 주는 겁니다.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사람한테 그 꽃가루를 계속 주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래서 면역학적인 관용을 유발해서 전반적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3년에서 5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내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약물 치료로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약물 치료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약물에 부작용이 있으면 그 약물을 오래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면역 치료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이 면역 치료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비강내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이런 약물 사용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또 알레르기 체질 자체를 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가 알레르기 체질을 좀 감소시키는 그게 그런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체질 개선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원인 알러젠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비염에서 천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충남대병원 호흡기내과 우성대 교수님과 함께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긴 시간 동안 또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강의해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